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애플은 왜 자꾸 출시가 지연되는 걸까요? 네, 오늘은 애플카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애플페이는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누구나 기다렸을 소식이죠. 원래는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좀 미뤄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요동을 쳤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금감원이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기존 국내 시장에 박힌 돌 삼성페이의 적수가 될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도입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미 해외에서는 애플페이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시작된 이제 8년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시장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도입이 된다면 2014년 미국 첫 출시 이후 8년 만에 한국에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2015년 삼성페이가 공식적으로 출시된 지 7년 만에 라이벌 격인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 애플페이가 출시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70여 개국에 달하지만 한국 출시는 유독 늦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사용되지 않아서 아직은 생소하시겠지만요. 이런 애플페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애플페이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 때문입니다. 애플페이의 사용자 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사용자 수가 연평균 49.9%가량 증가하면서 5억 명을 넘어섰고요. 또 2021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결제 규모 측면에서 알리페이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서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 세계 결제 규모 1위인 비자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점도 애플페이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최근에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결제 시장 내에서 여전히 오프라인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62.9%를 기록하고 있고요. 온라인 대비 37.1 대비 월등히 높은데요. 그만큼 오프라인 결제의 온라인화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라든지 인앱 결제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삼성페이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삼성페이에 큰 견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결제 방식 때문인데요. 애플페이가 NFC 결제 방식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중 NFC 기반의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약 10%에 그치는데요. 애플페이가 미국 서비스 8년 차를 맞이하고도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삼성페이는 NFC뿐만 아니라 MST, 즉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MST는 카드 마그네틱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이 MST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MST는 NFC보다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페이도 국내 NFC 단말기 보급 문제로 이 MST 방식을 택한 것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미 NFC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NFC 단말기의 보급률이 높아져야 할 텐데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해도 기존 결제 시장 점유율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삼성페이가 압도적이죠. 애플페이가 출시된다 해도 시장 선점 효과 때문에 갤럭시 이용자가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젊은 층은 아이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애플의 점유율이 꽤 높을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점유율 측면에서도 삼성이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애플의 점유율이 조금 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삼성과의 차이는 꽤 벌어져 있는데요. 2020년 9월에는 애플이 27.39% 그리고 삼성전자가 65%를 차지를 했었는데 2021년을 지나서 2022년 9월에는 34%, 애플이 34%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애플페이와 현대카드 간의 단독 계약 체결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애플페이를 위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현대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자체가 불황인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자면 애플페이가 해외에서는 아주 성과를 내고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아직 미지수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도 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애플페이가 도입된다 안 된다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관련주로는 애플페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NFC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기기로의 교체 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관련 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사 중 시총 상위 기업으로는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을 들 수 있겠는데요. 5일 종가와 6일 종가를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6.7%의 등락률을 보였고요.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0.93%, 1%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벤사들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긴 하지만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실적 영향이 가변적일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주 중에서는 이 위니아 에이드의 등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애플의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된 건데 위니아와 함께 주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애플페이로 묶인 수혜주 가운데 위니아만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와 함께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7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좀 하락세입니다. 6% 넘게 빠지면서 현재 주가 1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실제로 도입됐을 경우 향후에 이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안정훈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